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리식과 무리식의 실력 쌓기 문제 9문제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시면서 약간 자기 딴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들 집중 공략하시길 바라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좀 자세히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녹아 숨어들어 있는지 잘 이해를 하시길 부탁드려 보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기 전에, 자, 오늘 배울 내용은 56페이지서부터 57페이지 실력 쌓기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뭐라고 주어졌느냐? 자, 수학에서 조건은 답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자연수 x, y에 대해서. 자, 요런 표현 쓰여져 있고요.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을 쭉 보시면요. 루트 9 플러스 루트 x, 그 다음에 루트 y 플러스 루트 6. 자,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이중근호가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일단 가장, 우리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 근호거든요. 이 근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앨 수 있는 방법. 절대값과 근호 나오면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게 제곱이죠, 제곱.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근호를 하나 벗기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요. 요 놈은 좌변에 9 플러스 루트 x만 남게 되죠. 이렇게. 9 플러스 루트 x. 자, 요 놈은 이렇게 되겠고요. 우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y 플러스 6이라는 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빠지면 안 되죠. 플러스 둘이 곱한 거에 2배. 2 루트 둘이 곱한 거 6y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연수, y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거든요. 어라, 이거 봐라. 그러면 이게 자연수면 요 놈도 자연수가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자연수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근호 안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무슨 수라고 볼 수가 있냐면 유리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리수. 예. 유리수 안에 자연수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이죠? 얘네 둘은 바로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 사용할 수 있어요? 무리수의 상등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근호를 갖지 않은 놈은 근호를 갖지 않은 놈끼리 똑같아야 되고 근호를 가진 놈은 가진 놈끼리 똑같아야 돼요. 결국은 여기서 우리 y 플러스 6이 누가 된다라는 사실, 9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은 9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y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y는 동일 문자니까 y에 3이 들어가주면 되죠. 그래서 2 루트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6, 18이 됩니다. 18. 자, 이놈은 누구랑 똑같으냐? 바로 루트 x랑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양변을 제곱해서 구해도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누가 돼버리겠어요? 18의 4배가 되죠. 그죠? 4, 8에 32, 7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x와 y를 더한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바로 3과 72의 합인 누가 된다라는 거? 7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은 비교적 우리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볼까요? 2번 문제. 자, 봅시다.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한다. 개념적인 내용들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분수를 단위분수들의 합으로 나타낼 때, 즉 분자가 1인 분수들로 나타내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사용된다라고 그랬죠. 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b분의 a라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n 플러스 1배의 b, 그죠? 분모의 n 플러스 1배, 그 다음에 분자의 n 플러스 1배에서 분모 b를 뺀 것으로 표현이 된다. 예를 들면 6분의 5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때 20분의 13을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 플러스 r분의 1이라는 단위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분의 13을 정리를 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분의 13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분의 13은요. 자, 일단 약속에 의해서 n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n이 누구냐라는 거죠.
n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a분의 b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b분의 a의 역수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놈의 역수면은 13분의 20이죠. 13분의 20의 정수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몫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럼 몫이 1입니다. 그쵸? 그래서 n값이 1이 돼버리니까 1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의 분모배죠? 분모배. 그러니까 곱하기 20이 들어가고요. 자, 분자 정리합니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배죠? 분자배는 13입니다. 자, 그런데 분자는 여기에서 분모 20을 이렇게 더 빼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은요. 앞에 게 몇 분의 몇이고요? 2분의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게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20에다가 2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2의 배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도 정리해보면 이게 40분의가 되죠. 40분의. 분모가 40분의가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3 하면 26. 26에서 20을 빼면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다시 정리한 결과는 2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분의 13은 단위분수로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0분의 3이라는 게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 20분의 3이라는 걸 역시 단위분수로 또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3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분의 3이라는 것은 역시 역수로 바꿨을 때 몫을 알아야 n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은 20을 3으로 나눈 몫 3, 6, 18,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6 플러스 1 이제 한 번에 계산할게요. 6 플러스 1의 분모배. 그랬으니까 7 곱하기 분모 20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분자 3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빼라? 분모 20을 더 빼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해볼까요? 자, 얘는 7분의 1이고요. 자, 뒤에 나오는 거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오는 거는 7 곱하기 20이면 140이 되겠고요. 140분의 7, 3, 21에서 20을 뺐으니까 1이라는 단위 분수가 나와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결국은 20분의 3에 뿅뿅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죠. 20분의 13이란 단위 분수 2분의 1에다가 자, 플러스 20분의 13에 해당하는 게 단위 분수로 7분의 1 플러스 140분의 1이니까 7분의 1 플러스 140분의 1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20분의 13을 P분의 1, Q분의 1, R분의 1로 나타냈대 그랬어요. 그렇죠? 요게 P고, 그 다음에 요게 Q고, 그 다음에 요게 R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구하라는 게 무엇이냐? P하고 Q하고 R을 합치면 얼마가 되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49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49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2번에 있네요. 그죠? 요 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죠? 자, 요런 문제는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정확히만 잘 잡아주시면, 예,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자, R은 0 이상이고 1 미만이다 그랬죠? 그러면 R은 결국은 우리 나머지의 범위 생각납니까? 나머지의 범위, 즉 소수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실수 R에 대해서 SR이라는 집합을 X바 X-R은 정수로 나타내보자 라고 정의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도대체 SR이 어떤 집합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SR이란 바로 X바 X를 원소로 쓰는 건데 X를 원소로 쓴데 그것은 그 원소에서 R을 뺐을 때 정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X라는 건 누굴까요? X-R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원소 X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과연 정수에다가 바로 나머지 R을 더한 거야. 그랬을 때 요거를 SR이라고 불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과 같이 정의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이런 뜻이네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일단 1번 S 0.5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1번 한번 볼까요? S 0.5.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S 0.5는 선생님이 여기 썼잖아요. SR이란 X는 정수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S 0.5면 어떻게 되냐면 정수 플러스 0.5꼴이 원소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S 0.2도 있어요. S 0.2는요.
정수 플러스 0.2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뭐를 하자는 얘기냐면 교집합을 하자는 얘기예요. 교집합. 그러면 정수 플러스 0.5꼴은 뭐가 있어요? 아이고, 정수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도 있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죠. 그러면은 0.5, 1.5, 2.5, 3.5 이런 수들이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항상 .5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0.2라는 건 어떻게 돼요? 0.2, 1.2, 2.2, 3.2, 그 다음에 음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8 이런 수들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집합은 존재해요, 안 해요?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놈이 공집합이다 그랬으니까 요놈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건 참이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보기 볼까요?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7분의 9가 S 7분의 5의 원소가 되니 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S 7분의 5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S 7분의 5. S7분의 5. 자, S7분의 5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요놈이라는 것은 바로 정수 플러스 7분의 5꼴이 나오니?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놈이랑 요놈이 같은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7분의 9가요. 이퀄 정수 플러스 7분의 5가 된대요. 요 계산해보면요. 정수 이퀄 7분의 5가 삥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9, 마이너스 7분의 5니까 마이너스 7분의 14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죠. 마이너스 2는 정수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세 번째는요. 루트 7마 4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일단은 요 이중근호부터 풀어야 되겠죠. 자, 요 놈은 루트 7 마이너스 2꼴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4, 3, 12가 돼서 요 놈은 4, 3, 12 바로 2마 루트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분의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켤레 들어가죠?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건 원소가 되니 누구의? S의 루트 3 마이너스 1. 자, 요런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 꼴이 어떤 꼴을 의미하느냐? 바로 요 놈은 정수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꼴을 의미하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요놈과 요놈이 실제로 같아지게 하는 정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이퀄 정수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우변에 같은 루트 3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정수 이퀄 누가 됩니까? 정수 이퀄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3이 되죠. 자, 3은 정수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요것도 맞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기. 자, 네 번째 보기는 알파가 SR의 원소다라고 그랬어요. 알파가 SR의 원소래요. 그러면 알파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SR의 원소라는 건 정수 플러스 R이라는 얘기거든요. 정수 플러스 R. 그러면 정수를 M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잡고 이 M을 정수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베타는 역시 SR이다 그랬어요. 근데 정수 부분이 똑같을지 다를지는 모르니까 다른 문자 N 플러스 R로 이렇게 잡아보기로 하죠. 자, 그랬을 때 요거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둘이 더한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게 M 플러스 R이고 M 플러스 N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몇 R 2R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SER의 원소냐 SER의 원소가 되냐, 자, 이런 뜻입니다. SER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R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소수 부분만 남게 돼 있잖아요. 근데 ER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0.5를 넘어가면 1을 넘어가게 돼 있죠. 그때 소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R의 범위는요. R의 범위에 따라서 R의 범위가 0 이상이고 2분의 1 미만일 때는 그게 뭐가 돼버리냐면 이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SER이 됩니다. 이렇게 SER이 돼요. 그런데 이 R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1 미만
1 미만일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더 1보다 커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1은 정수 쪽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놈은 1마 2R이 소수 부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수 부분은 n 플러스 1이 되고요. 소수 부분은 1 마이너스 2R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S 1 마이너스 2R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S는 2R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게 감각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틀렸을 때는 반예가 선생님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반예를 한번 들어보죠. 반예 어떻게 될까? 알파가 SR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 놈이 R이 0.2일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N 플러스 0.2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0.2 좀 그렇다. 0.6하고요. 여기에 0.7을 만들어 봅시다. n이 0.7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요. 자, 요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계산을 하면 얘네 둘의 합은요. 얘네 둘의 합은 바로 m 플러스 n 플러스 1.3이 됩니다. 1.3. 이 1.3이라는 것은 1의 몫으로 추가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몫으로 1이 추가되면서 플러스 1이 되면서 요 뒤에는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0.3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S 0.3꼴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초에 이 0.3이라는 것은 R의 2배였겠느냐? R 0.6의 2배, 0.7의 2배였겠느냐?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밑으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0.2, 0.3일 때는 0.5가 돼서 2배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요 놈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반예를 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5번째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뺐을 때입니다. 그러면 알파는 n 플러스 r 똑같이 잡아주면 되죠. 베타는 n 플러스 r. 자,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이렇게 되죠. m 마이너스 n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r 부분은 어떻게 돼요? R 부분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니까 여기는 지금 소수 부분이 하나도 안 남았죠. 여기는 플러스 0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0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S0의 원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S0의 원소 된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몇 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거니까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 AN에 대해서 번분수식을 다음과 같은 순서상으로 나타낼 때, 즉 분자가 항상 1인수, 이런 수들로 계속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정수부분과 소수부분, 자,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23분의 61을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러니까 분자가 1인수들로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죠. 자, 23분의 61입니다. 23분의 61. 자, 그러면 이것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죠. 60일에 23이 몇 번이나 들어갈까요? 2번 들어가나요? 2번? 그죠? 2번 들어가면 2 더하기 그 다음에 23의 2배면은 46이거든요. 46, 그러면 14, 15가 남게 되죠. 그래서 23분의 15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23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이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누가 나왔냐면 이게 A1이죠. A1. 얘가 A1입니다. A1. 자, 그러면 A1을 빼내면 요 놈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23분의 15를 또 해줘야 되겠죠. 23분의 15를 가지고 들어가 주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23분의 15는요. 자, 요 놈은 우리 바로 역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놈이 지금 A2 플러스 A3 플러스 띵띵띵 분의 1 분의 1이란 뜻이거든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분의 1을 없애야 또 A2 정수 부분 나오잖아요. 그러면 역수로 뒤집으란 얘기니까 뒤집어 보면 15분의 23이 됩니다. 이렇게 15분의 23은 바로 A2 그 다음에 플러스 A3 플러스 띠리링 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또 나누란 얘기죠. 그럼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자, 15가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가 되겠고요. 15분의 23에서 15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8이 되나요? 8?
15분의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온 1 바로 이것이 A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A2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바로 15분의 8. 자, 요 놈이 누가 되겠습니까? 이제 요 뒤에 있는 A3 플러스 띠리링 분의 1. 자,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여기에는 뒤에 뭐가 붙었겠어요? A3 다음에는 A4 플러스 띠리링 계속 나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수로 또 뒤집어야 되죠. 또 뒤집게 되면 요 놈은 8분의 15가 되겠고요. 자, 이 놈은 1이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A3 플러스 A4 플러스 띠리링 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A3에 해당하는 값이 역시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놈을 정리하게 되면 자, 8분의 15는 몫이 일단 1이죠. 1. 그러니까 A3 1이고요. 플러스 그러면 몇 분의 몇이 남죠? 8분의 7이 남나요? 그죠? 8분의 7이 남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1 있죠. 1.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A3가 되겠죠. A3. 그죠? 이렇게 되겠고, 요 뒤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바로 또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A4 플러스 A5 플러스 띠리링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제는 또 분의 1 없애려면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지금 일련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요 놈은 A4 플러스 A5 플러스 띠리링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4를 또 정수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1 플러스 7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나버렸네요. 이 1이 정수 부분이니까 얘가 A4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걸 빼내고 나면 1을 빼내고 나면 7분의 1이 누가 됩니까? A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7분의 1이 바로 누구냐면 A5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건데 분의 1이 됐기 때문에 끝나버렸죠. 바로 이 A5에 해당하는 것이 누구다? 7이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1부터 A5까지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2, 1, 1, 1, 7이 되죠. 하나, 둘, 하나, 7이 됩니다. 그죠? 자, 요 순서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어디 있습니까? 둘, 하나, 7. 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선생님이요,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순환해서 똑같은 연산을 할 때는요, 4번 이상 반복하게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푸는 시간이 5분 이상을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된 계산을 절대 4번 이상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4번까지 해본다라는 조금 지구력을 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A, B가 실수이고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지 않을 때 다음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식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자, 루트 절대값이죠. 절대값. 괄호가 아니라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A 분의, 자, 분자에는요, 루트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마이너스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절대값 B 마 절대값 A 요 놈의 제곱, 자, 분의, 자, 분자에도 역시 앞뒤 순서만 바뀐 거네요. 그렇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전체의 제곱. 자, 마지막 또 음수로 나와 있죠? 자, 요건 세제곱근 이렇게 돼 있죠? 절대값 B 마이너스 절대값 A의 세제곱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도 세제곱근 루트 순서 바뀌었죠?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전체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곱과 세제곱을 푸는 건 좀 간단한 편이죠. 그쵸? 자,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제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괄호 안이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반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구분을 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0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 놈은 양수고 요 놈은 음수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우리 어떻게 하죠? 루트 3i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요건 양수고 요건 음수. 즉 요건 양수고 요건 음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얘는 순서를 뒤바꾸면서 i를 빼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순서를 뒤바꾸면 요 놈들이 사라지니까 i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i분의 1이 나오게 되고요. 맨 앞에서. 자, 두 번째 선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반대로 나와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똑같이 생겼죠. 그럼 이거 사라지면서 음수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 놈입니다. 자, 요 놈도 절대값 a가 얘는 양수죠. 그 다음에 얘도 결국은 음수가 되지만 음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음수가 튀어나옵니다. 얘는. 왜냐면 홀수차니까. 그죠? 홀수차에선 얘는 음수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음수분의 순서가 바뀌면서 음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요놈 똑같은데 사라지면서 음수가 돼버리니까 양수 플러스 1이 돼버리게 돼 있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되면 얘는 누구랑 똑같으냐면 i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i 곱해지는 거니까 i 두 개면은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가잖아요.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놈이 거꾸로 바뀌었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꼴이 되죠. 그죠? 얘는 그대로지만 얘가 음수니까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 순서를 바꾸면서 i가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요 분모랑 똑같아지죠. 사라지면서 분자에만 i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i가 남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은 a보다 절대값 b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음수 이게 양수인데 이거 순서 바꾸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둘이 똑같아지면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 생기게 돼 있고요. 자, 역시 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음수가 돼버렸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튕겨 나와 버리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튕겨 나오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는데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지워지는데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와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크던 간에 이 제곱과 세제곱은 지금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요 놈은 누가 남느냐? 바로 i만 남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 값이 나올 수 있는 값들은 i 또는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루트 7 마이너스 4 루트 3이고요. B는 켤레죠. 루트 7 플러스 4 루트 3일 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중근호니까 좀 풀어줘야 되겠죠. A는요. 루트 7, 그 다음에 2 만들어줘야 되죠. 2, 그 다음에 루트 12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게 4, 30이죠. 음수가 돼 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루트 그 다음에 7 플러스 2 루트 12가 되니까 연결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뭘 이용해주면 돼요? A 플러스 B와 AB를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두 수의 합은요. 얼마가 된다라는 거? 둘이 더한 거니까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수의 곱, A, B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하는 건데 서로 켤레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사용하는데 자, 인수분해 공식 사용해도 되겠지만 인수분해 공식 사용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AB에 A 플러스 B를 더한 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값을 각각 대입을 시켜볼까요? 그러면 4의 세제곱이면 64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배, 1배, 요게 4배가 되니까 3, 4,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가 된다? 5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건 비교적 굉장히 쉬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죠.
A1, A2, A3, A4는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고 A1부터 A4까지의 곱이 1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때 다음 보기에서 루트 3, 루트 4, 루트 3, 루트 4 이렇게 돼 있네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A3죠, A3. 루트 A3, 그 다음에 루트 A4 분해 그랬어요. 분해 루트 A1, 루트 A2, 루트 A1, 루트 A2. 자, 요 놈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A1, A2, A3, A4가 1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데요. 그랬을 때 4개를 곱하면 1이 된답니다. 4개를 곱해서 1이 되려면 마이너스라는 놈이 짝수에 있으란 얘기죠. 마이너스라는 놈이 짝수에.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0개 있을 때. 그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가 몇 개 있을 때? 마이너스가 2개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가 몇 개 있을 때 4개까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지금 0개하고 4개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A1부터 A4가 1이란 얘기니까 얘는 어떻게 돼버린다는 얘기냐면요. 루트 1, 루트 1, 분의 루트 1, 루트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1이죠, 1. 그죠? 이렇게 되겠고. 자, 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4개 다일 때. 그죠? 그러면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i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1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조건이나 3번 조건에서는요. 지금 전부 다 1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조건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2번 조건 한번 봅니다. 2번 조건은 한 가지가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가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마이너스 2개가 전부 다 분자에 올라간 경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분자에 올라간 경우. 이렇게 분자에 올라간 경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모에 전부 다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겠죠? 분모에 내려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분모에 내려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하나씩 분자에서 찢어가졌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1, 루트 마이너스 1. 자, 여기도 루트 1, 루트 마이너스 1.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을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 놈은 얼마가 나올까요? 분모는 1이죠. 분모는 1이고요. 자,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곱하면 i 곱하기 i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그쵸? 자, 이 놈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1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i분의 i니까 이 놈은 누가 나와요?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은 어떻게 되느냐? i 제곱 얘가 마이너스 1.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됩니다. 1, 마일, 1, 마일, 1.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집합으로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2라고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어디에 있습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1하고 마이너스 1이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얘네들은 지금 i하고 마이너스 i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러 가죠. 재밌죠? 재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워야 그 일에 훨씬 더 푹 빠져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듯이 수학도 자꾸 재미있다, 예쁘다, 귀엽고 날래고 깜찍하다. 또 이상한 선생님, 이상한 소리 한다 선생님이. 그죠? 어쨌든 자꾸 예뻐해 주셔야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게 됩니다. 자, 보죠.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n개의 계단이 항상 보이고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현정이와 예진이가 각각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서로 일정한 속도로 한 걸음에 한 계단씩 걸어서 내려온다. 현정이가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속도는 예진이보다 2배가 빠르대요. 현정이는 27걸음 만에, 예진이는 18걸음 만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수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에스컬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막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에스컬레이터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n개의 계단이 항상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수가요. 계단수가 n개랍니다. n개. n개가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이 에스컬레이터가 직 하고 내려온대요. 일정한 속도로 직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 현중이와 예진이라는 학생이 각각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대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일정한 속도로 한 걸음에 한 계단씩 걸어서 내려오는데 현중이가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속도, 그러니까 현중이가 내려오는 속도는 예진이보다 2배가 빠르답니다. 2배가 빠르대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내려왔겠죠, 당연히. 그러면 현중이는 그런데 몇 걸음 만에 내려왔냐면 27걸음 만에 내려왔고요. 예진이는 18걸음 만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수 n의 값을, n개를 구하여라. 그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의문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 선생님, 현종이가 예진이보다 2배가 빠른데, 아니, 얘 왜 더 많이 걸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예진이가 18걸음 만에 왔대요. 그럼 현종이는요, 속도가 더 빠르니까 18걸음보다 더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현종이가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다면.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내려가기도 전에 더 많이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단을. 그죠? 근데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속도가 느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적게 짚어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종이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짚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걸음이나 나온 거예요. 다다다다닥 간 거지, 스머프처럼. 그런데 예진이는 어때요? 천천히 18걸음을 짚은 거예요. 그 천천히라는 게 현종이 속도보다 2배가 느리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진이는 천천히 18걸음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요, 우리 백화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막 빨리 내려가는 게 더 빨리 갈 거냐? 물론 빨리 도착하죠. 빨리 도착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걸음수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똑같이 예진이는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고 있는 그 속력보다도 천천히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짧은 걸음을 갔지만 결국은 물론 더 늦게 갔지만 더 짧은 걸음 만에 빨리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하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문제의 해법은 어디서 찾을 거냐? n개의 계단이 항상 보이고 있는데 일정한 속도로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현종이와 예진이가 각각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서로 일정한 속도로 오는데 현종이가 몇 걸음 만에 왔다고 그랬냐면요. 바로 27걸음 만에 왔대요. 27걸음 만에. 그 다음 예진이는 18걸음 만에 왔답니다. 18걸음. 자, 그러면요. 현종이는 27계단을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에스컬레이터는 몇 계단을 그러면은 내려가 준 걸까요? 그러면 현종이가 27계단을 왔어요. 27계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7계단이라고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얼만큼을 더 내려가 준 거죠? 나머지 계단수로 내려가 준 거죠. 그러면 얘는 n-27계단을 누가 간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간 거리는 에스컬레이터가 간 거리, 에스컬레이터가 간 계단수. 계단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전체 n계단에서 현종이 27계단. 현종이가 간 계단수를 빼야 되니까 n-27계단을 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예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진이는 18계단 왔어요. 18계단. 18계단 오면은 나머지는 n-18계단을 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n-18계단을 바로 에스컬레이터가 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바로 현종이의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계단수, 이 속력분의 현종이가 걸어간 속력, 바로 요놈분의 요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진이의 속력은요,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속력분의 예진이가 가는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놈분의 요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에스컬레이터는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놈 대 요놈이 바로 뭐가 돼버리냐면 현종이 대 예진이의 우리 속도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현종이가 예진이보다 2배 빠르다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현종이 대 예진이가 2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걸 풀어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되어진 결과는요. 얘 이렇게 비례식이니까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n-27분의 27이 되겠고요. 자, 이놈은 누구랑 똑같다? 자, 얘네 둘이 곱한 거죠. 그러면 n-18분의 자, 그러면 분자에 36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요걸 간단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볼까요? 27하고 36은 전부 다 9배수니까 93, 27. 그 다음에 94, 36.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곱하면 4n 마이너스 47에 28. 4, 28, 90, 108이 되겠고요. 요놈은요. 3n에 마이너스 38에 24. 이 3일은 54가 되겠죠. 그죠? 자, 만족하는 n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값은 3n 넘어오면 되죠? n은 108에서 54를 뺀 겁니다. 108에서 54를 빼면 역시 5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 에스컬레이터의 계단수는 바로 54계단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R1, R2인 두 저항에 대해서 이를 직렬로 연결한 전체 저항의 크기를 RS라고 하면 그랬죠? RS는 R1하고 R2다 그랬죠? R1과 R2를 더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렇게 직렬을 연결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놈의 저항을 RS라고 했을 때 그 RS는요. R1과 R2를 더한 거다. R1과 R2를 더한 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렬로 연결한 요런 그림이죠. 전체 저항의 크기를 RP라고 하면 전체 저항의 크기가 RP예요. 근데 RP분의 1의 역수가 튀어나와 버리죠. 그러면 RP분의 1이라는 건 R1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R2분의 1에서 바로 RP가 바로 저항이다. 자, 이러면 RS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RS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냥 둘을 더하면 된대요. 그죠? 병렬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역수배란 얘기죠. 역수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하고 결국은 역수로 바꿔줘야 저항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두 지점 A, B 사이에 전체 저항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것을 갖다가 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A에서 B까지 가기에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병렬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요 전체를 갖다가 A, B의 우리 저항이라고 생각하면요. 레지스트리인가요? 레지스트리 RAB. 자, 이렇게 A에서 B까지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했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 저항 1이라고 그럴까요? 1, 여기를 저항 2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저항 1, 2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위아래로 해볼까요? 저항 상, 여기는 저항 하 이렇게 해보죠. 그죠? 자, 그러면 RAB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역수를 취하게 돼 있죠. 병렬이니까. 그죠? RAB분의 1은요. 바로 R상분의 1 플러스 R하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는 내가 구하려는 건 당연히 이거겠죠. 이거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그럼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R상이 누굽니까? R상이라는 게 위에 건데 어떻게 돼요?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요건 비워둡시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다음에 플러스 R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R이 저항이죠. 그죠? R이니까 R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R분의 1. 자, 이제는 뭘 구해야 돼요? 요걸 구해야 되죠. 그죠? 요게 누구냐면 R상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R상분의 1을 빨리 정리해줘야 되죠. R상분의 1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R상분의 1. 그쵸? R상분의 1이라는 것에서 R상을 찾아야 되겠죠? R상. 그죠? R상, 저항상.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저항을 찾아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저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 있는 저항 보세요. R상. 자, 위에 있는 저항이라는 것은요. 요놈과 지금 요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R상이라는 것은 직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R 왼쪽이면 좌죠, 좌. 이렇게. R 좌, 그 다음에 플러스 R 우가 되겠죠. R 우.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을 갖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R좌가 어떻게 됩니까? R좌. R좌는 R이죠, 저항이. 그러니까 R이 되겠고요. 플러스 Ru입니다. Ru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또 병렬로 연결이 돼 있죠, 병렬로. 그죠? 그래서 Ru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Ru를 마지막으로 좀 구해줘야 되겠죠. Ru. 자, Ru는 어떻게 되느냐? Ru. 자, 요 저항은요. 그냥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Ru분의 1이라는 것은요. 바로 요 아래에서 위쪽 아래쪽이죠. 그죠? 그러면 R분의 1과 R분의 1을 이렇게 더한 겁니다. 그럼 이게 R분의 2가 되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내가 필요로 하는 건 Ru란 말이죠. 이 Ru는 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이 Ru는요. 바로 이놈의 역수인 2분의 R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Ru에 2분의 R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놈의 2분의 R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R. 됐습니까? 그러면 R상이 나왔습니다. R상이 누구냐면요. 바로 요만큼이죠. R상이 요만큼인데 요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는데 얼마니가 아니라 분의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렬이었으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놈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위에다 쓰도록 할게요. R, A부터 B까지의 저항 RAB분의 1은요. R상이 누구냐면 요놈 들어가는 거잖아요. R 플러스 2분의 R 요놈 분의 1에다가 플러스 누구분의 누구? R분의 1을 더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AB니까 요놈의 식을 간단히 해줘야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얘가 2분의 2R 그 다음에 R이니까 2분의 3R의 역수죠. 2분의 3R의 분의 1입니다. 플러스 R분의 1. 다시 한번 간단히 하면 요 놈은 지금 역수 취하는 거니까 3R분의 2, 그 다음에 플러스 R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놈은 누구냐? 자, 여기 3배, 여기 3배 하면은 3R분의 3이죠. 3R분의 2와 3R분의 3을 더하면 3R분의 5가 됩니다. 3R분의 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필요로 하는 우리 RAB라는 값, 바로 이 놈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놈의 역수가 되겠죠. 이놈의 역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RAB, A로부터 B로의 저항은 이놈의 역수인 5분의 3의 분자에 R이 들어가 있는 5분의 3R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찾아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5분의 3R 쭉 한번 가볼까요? 예, 1번에 있네요. 그죠? 자, 요 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선생님과 실력 쌓기 9문제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마 쉬운 것들도 있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한 부분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유리식, 무리식 마지막 요 대수단원에서 단원 종합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